요것도 잠시만요. 실제로는 이 영상을 검찰 수사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 음, 영상을 음. 검찰 수사관에 보여줘서 저 앞에 보면 이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나눠지는데요. 칼로 만들어서 저렇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검찰 수사관도 이 영상을 보고 이것이 뭐 칼로 만들어서 생겨나기가 좀 애매한 그런 현상이라는 건 분명히 아마 인지를 했을 겁니다. 예. 가봐 계시면 칼로 발생하기 이상한이라는 이야기는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전선거 관외투표지 봉투를 이렇게 절단하면서 생겨난 어떤 흔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흔적이라면 저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절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저것은 인쇄를 할 때 재단목을 통해서 꺾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귀퉁이 부분이 또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기 때문에 칼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찢은 것이 아니라 재단 인쇄를 통해 재단을 하다가 생겨난 부분이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은 선관위 측입니까? 그 선관위가 지금 저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내 선거 투표지를 봉투를 절단하다가 생겨난 이렇게 저런 이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앞뒤로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편 봉투 안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지가 그 칼로 절단하는 과정에 저렇게 나왔다고 주장하는 그건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 뭐 하여튼 뭐 변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전문가들은 그런 봉투, 우편 봉투 같은 경우는 두껍기 때문에 칼로 쳐버리면 그냥 바로 잘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맞습니다. 봉투체에 찢어지기 때문에 예. 저렇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버린 거죠. 예. 예. 자, 조슈아님은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얼핏 듣긴 했는데요. 이걸,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 이제 가위로 자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봉투 자동 절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절단할 경우에 이제, 만 장당 뭐, 몇 개 정도는,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만 장이든 100만 장이든 뭐 1000만 장이든 직접 그렇게 계속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네, 이거 뭐 그리고 이게 약간 조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예. 이게 이제 양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나온 거는 인쇄업자가 이야기할 때는 양쪽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그 칼날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딱 저렇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날로 이제 전체를 자르는데 칼날에 약간의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딱 그 부분만 덜 잘리게 되어 있는데요. 딱 요렇다고 합니다. 네. 안 잘린 부분도 접혀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접혀서 이미 칼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투표를 할 때 커플이 같이 투표를 하면은 꼭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투표소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분리해서 했을 겁니다. 애초에 프린터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리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붙은 면을 좀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프린터가 나온다면 이렇게 프린터가 이렇게 나온다면 하단과 상단이 붙어야 되거든요. 윗부분이 나오고 밑부분이 나오고 줄줄줄 롤로 나오니까 예.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겹쳐 있는 부분이 옆에 붙은 겁니다. 뭐 개표 현장에서도 아마 이거 분류기에 들어갔으면 그 재투입 대상으로 토해져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성북군가요? 이렇게 종이를 떼는 모습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장면. 네. 자연스럽게 떼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떼신 분이 김의성 씨인가요? 개표 사무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익숙하게 뭐 아주 많이 떼본 것처럼 뗐는데요. 그걸 놓고 이제 보더라도 그 투표소도 마찬가지고 개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도 이게 다 분류기를 지나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일날 개표 현장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갔다는 것밖에 말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 지분 부분은 위가 붙고 아래가 붙고 또 어떻게 붙은 게 있습니까? 네, 뭐 대체적으로 위, 아래 이렇게 됐고요. 참 이게 예술이네요. 측면도 있었죠, 측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가 붙을 수가 죽었다 깨어나도 프린트는 안 되겠네요. 프린트가 많이 이런 예, 프린트가 롤 프린터에서 좀 덜 잘렸다. 예를 들어서 뭐 날이 무뎌져서 덜 잘렸다라든지 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만 투표소에서 다 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프린터와 롤 용지를 썼을 때의 현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들인 거죠. 저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좀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도장이 뭐 별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다. 만약에 사람 인자 도장이 아니고 별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면 개표를 계속 진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진행을 안 했겠죠. 이거 너무 이상하다 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접착제도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오는 것도 별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뭐 거기에 참석하신 뭐 법원 직원들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불량이다, 약간 부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점이 있을 텐데 그 한계점이라는 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거는 부실이 아니라 말도 안 그러니까 100%인 거죠. 99%도 아니고 100%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건 마치 별 모양의 도장이 찍힌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꾸준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숫자만 세는 것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다. 이게 너무 좀 화가 많이 나는 일입니다. 이 위에 있는 종이의 뒤쪽을 보면은요, 아주 얇게 찢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 가로 세로로 찢겨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얇게 포를 뜨듯이 마치 그 횟집에서 사시미로 회 뜨듯이 이렇게 얇게 좀 찢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뒤에 이게 완전히 맞붙은 부분에 뒤쪽에 QR코드가 있거든요. 두 장이 붙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QR코드, 지금 보이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인식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이걸 그날 이제 그 QR코드에 QR코드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QR 검증은 아니었어요. QR코드의 일련성 확인만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법원에서는 QR코드가 1번부터 끝번까지 중복이 없었고 빠진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QR코드는 뭔지, 이걸 만약에 QR코드를 인식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중복이 나올 거라고 상당히 강하게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접착이 양쪽으로 된 것은 제가 인쇄업자에 가서 제가 직접 표를 대량으로 인쇄하면서 이걸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이걸 작업한 곳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쇄하다가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거 인쇄업자들은 이런 인쇄물의 상태를 보고 그 인쇄를 한 곳의 환경이 어떤지까지도 다 아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것만 하시던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뭐냐? 급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하게 했다. 급하게 한 데다가 검수도 제대로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급하게 했느냐?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접착제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있는 112라고 된 글자가 있는데요. 그 110이라는 글자 옆에 아래 위로 조정하는 화살표가 보입니다. 여기 화살표. 예. 수치 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2mm는 수치 조정이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네. 예. 근데 이걸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 잉크젯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잉크젯이라는 게 잉크젯 특성이 뭐 레이저랑은 좀 전혀 다른데요. 이게 그 잉크 헤드가 이쪽으로 갔다가 왕복을 하면서 잉크젯 프린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프린터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일부 고가의 이제 잉크젯 프린터는
끝에까지 인쇄가 되는 일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잉크젯 프린터의 헤드 이동 방식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잉크젯 프린터는 끝을 인쇄를 하지 못한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끝까지 인쇄를 해버리면요, 잉크 헤드가 밖으로 벗어나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갈 때 종이가 이렇게 씹힙니다.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옆에 여백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백을 어느 정도는 두고 헤드에서 잉크가 사출되는 그 부분이 벗어나지 않아야 왔다 갔다 해도 이제 걸리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측면에 이거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왼쪽에 지금 화면상에 크게 보이는 화면상에처럼 바짝 붙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헤드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종이가 올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옆에 접히거나 이제 눌리는 이게 뭔가 흔적들이 남습니다. 구겨지든지요. 구겨져서 프린터가 아예 고장 나버리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쇄가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